자, 1회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찍었는데 파일이 없어졌어요. 다시 됐습니다. 자, 어쨌든 그 66번부터는 공중보건학입니다. 공중보건학. 공중보건학은 100문항 중에 20문항입니다. 20문항에서 20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점 중에서 그 40%를 맞아야 되니까 그 과락을 면하려면 8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자, 그래서 66번은 어제 했고, 자, 67번 한번 보겠습니다. 67번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행위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및 간호 제공을 위해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중보건학이 우리 이 간호학에서 차지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간호학의 목적이, 그러니까 간호를 하는 그 목적, 간호학이라는 학문을 배우는 목적이 이제 국민 건강 관리에 있어서 옛날에는 그 임상의학에서 그 예를 들면은 외과대학에서 외과학 배우면 내과 간호 이렇게 배웠는데, 그 지금은 병원에서 의사의 오다로 어시스트하는 그런 간호사뿐만 아니고 간호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 자연과학 중에 한 분야로 이제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간호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건강관리. 그래서 그 우리 국민 건강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우리 국민 전체 5,300만 국민 전체의 스펙트럼, 건강 스펙트럼을 한번 보면 아주 건강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사망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이제 건강 수준이 다양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는 수업 시간에 아주 자주 했는 거니까 그 얼개만 다시 이제 상기시키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부터 아주 안 건강한 사람, 제일 안 건강한 사람까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환자는 우리가 그 이제 외래를 오든가 그 다음에 응급실을 오든가 해서 그 진단을 받으면 진찰을 받아서 환자라는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각종 검사를 하죠. 각종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촬영도 하고 엑스레이, MRI, 팩트 해서 여러 가지 촬영도 해서 제일 먼저 그래서 환자인지 아닌지 제일 먼저 알리는 건 사실은 바이탈이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탈을 이용해서 체온맥과 호흡, 혈압이 정상 수준을 벗어나면 환자인 거예요, 그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환자라는 진단이 내려서 입원하게 되면 이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간호를 해요, 그죠? 그래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앞에서 병원 실기, 기본간호죠. 병원 실기, 그 다음에 기본간호 이런 거 배워요, 그죠? 그런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기초간호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요거는 환자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은 빨리 낫게 할까 하는 데 대한 그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환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은 언제 이쪽으로 갈지 몰라요. 허약한 사람들이고 기준을 조금 엄격하게 되면 이만큼 만약에 이 기준을 대면 바이탈 같은 걸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도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이 가서 안 죽고 살아서 돌아오면 좋기는 한데 이 동안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그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을 거니까 여기로 안 가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단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건강을 증진시켜서
요 수준을 높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건강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 수준을. 그래서 건강 유지 증진을 하는 게 중요한 간혹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건학에서는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의학에서는 예방의학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방의학. 이쪽에 아직 입원한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좀 더 건강 수준을 높이고 질병을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보건학, 예방의학,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 보건구역 지역사회 우리는 간호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그 국민건강관리 중에서 환자가 아닌 이 사람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건강 증진이 중요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맡아서 하는 게 보건소라는 거죠. 보건소에서 그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질병 예방 했죠. 질병 예방과 사실은 이 공중보건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래 산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러는데 여기 보통 우리 환자가 이제 병원에 가면 진찰해요. 이제 아까 얘기했죠. 바이탈부터 해가지고 각종 검사, 촬영을 하고 그래서 진단을 내요. 무슨 병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수술할 것인가, 통원 치료할 것인가, 그 다음에 치료하고 재활을 해요. 그죠? 근데 똑같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건강 증진,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환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건강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그 지역사회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분석하고 지역사회 진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2019년 사망원이 강동구 주민 중에서 죽는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어떤 병으로 죽었을까? 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그 원인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치료한다. 원인을 수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가지고 이 지역사회는 고혈압 환자가 많다. 그러니까 고혈압으로 인해서 이게 심장, 그 다음에 그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을 많이 하더라. 혹은 이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고혈압이 왜 생기는가? 그러면 체중 조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가 짜게 먹거나, 그 다음에 뭐 기름지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해서 체중 조절이 안 되거나 해서 이런 영양 관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그리고 흡연도 아주 중요한 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없애주도록,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을 하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계획할 때 벌써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평가 계획까지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사업, 이걸 이제 그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하죠. 이 보건소에서는 인적 자원, 다시 말해서 직원 배치와 직원 급여는 행자부,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줘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채용하고 이동하고 하는 걸 다 행안부에서 하죠.
그 대신에 사업은 복지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복지부와 행안부 두 군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67번 한번 먼저 봅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 사업을 하는 이 국민건강관리, 전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게 이제 이 간호는 임상간호가 있고 지역사회 간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환자 대상 간호, 그 다음에 아직은 환자는 아니지만 상태가 건강 상태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질병 예방과 수명 연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67번 같은 거 한번 보면, 자, 보건의료 및 간호 제공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지역사회 전주민을 대상으로 통계 자료를 수집해서 이 지역사회가 어떤지, 무슨 병이 많은지, 뭘로 죽는지 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역사회 자료 수집, 분석. 이걸 우리 어세스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위반으로 그냥 사전, 지역사회 사전. 그 의사들이 진찰을 우리는 진찰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어세스먼트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67번에 한번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태 파악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수집해서 분석해갖고 지역사회 진단을 내려야 되니까 요 지역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지역 진단을 제일 먼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7번에 한번 봐요. 4번 실태 파악이 문제예요. 이 어세스먼트를 해서,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그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그 지역사회를 진단을 해요. 아, 이 지역사회는 고혈압 환자, 당뇨, 관절염 이렇게 해서 많다. 그럼 이게 원인이 되는 게 흡연, 음주, 이제 운동을 잘 안 한다, 고체중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면 그러면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사업을 뭘 해야 되겠는가? 그 사업 계획을 할 때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간호 목표 설정은 여기 있죠. 지역사회 간호 목표 설정은. 그 다음에 업무 수행, 혹은 시행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 2번이죠. 평가가 제일 끝에 있네요. 2번이 평가네요. 그 다음에 3번은 업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진단하고 제일 먼저 어세스먼트, 사전, 지역사회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계 작성은, 통계 자료를 작성하는 거는 통계청에서 하지 여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지역사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진단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67번에 4번이에요. 자, 68번에 보건소에서 근무할 때 업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번에 검사물 채취하면 안 돼요. 검사물 채취하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검사물을 채취하는 거죠. 환자 검사물을. 자, 68번에 1번, 69번에 지역보건법에 지시된 보건소 업무가 아닌 것. 보건소 업무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옛날 교과서에 보면 막 5페이지, 6페이지 나가요.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국민 건강관리를 하는데 이쪽에서 입원한 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 국민의 건강증진 유지 사업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죠. 사실 수준을 따지면 이렇게 그랬지만 사람, 우리가 국민의 숫자로 따지면 대부분이 다 이 부분이죠. 입원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인구 비례해서. 그래서 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많고요. 자, 그래서 업무가 아닌 것, 틀린 거. 정신보건, 노인보건, 응급의료 다 해요. 그 다음에 감염병, 공중위생, 식품위생. 69번에 2번에 응급의료는 그 대도시
대도시에는 물론 안 하죠. 그러는데 지방이나 농어촌 같은 데서는 다 이런 응급의료 다 하죠. 보건소에서. 자, 그래서 69번에 5번에 보면 공중보건의 보건진료원 의무기록사 이런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훈련하는 거는 대학이나 그 다음에 뭐 병원이나 기관에서 하죠. 그래서 69번에 보건소에서 이런 인력을 훈련시키진 않아요. 그죠? 자, 5번 훈련된 인력을 배치해서 사업을 하죠. 70번에 자, 가정방문.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보건소는 시, 군, 좀 여기 시골은 군이죠.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는 구에 1개소씩 보건소가 있어요. 하나씩. 이 보건소를 설치해놔서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건사업을, 건강유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는데, 이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수명 연장, 그래서 이 건강유지 증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을 해요. 근데 제일 많은 형태가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이제 사업을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정 방문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돼 있죠. 대부분 저소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방문 강화를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자, 맞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실제 가정의 환경에서 잘 수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의사나 간호사, 대부분 간호사들이 나가죠. 그럼 보건소 간호사들이 어떤 만성질환 환자 가정을 방문했어요. 방문하면 간호사가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죠. 뭐 차비도 들고 뭐 하니까 하여튼 가서 그 대상자들을 보고 대상자가 사는 환경에서 그 가족까지 다 같이 건강생활 습관 실천이라든가 건강수준, 건강상태 같은 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에 그게 또 가정방문이 효과적인 거는 그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진짜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실제 환경에서 잘 수집하고 교육하고 적절한 간호를 하고 그 다음 가족 전체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활용 가능한 가족 내 자원을 직접 다시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돌봐주고 서로 어떻게 이제 유대관계를 가지고 건강 습관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번에 보면은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부족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보건소에서 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 사업, 주민들의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보건소에서 대상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예를 들면 만약에 금연 사업을 한다고 쳐요. 이 고혈압이나 혈관질환, 암 이런 게 대부분이 다 원인이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니까 금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흡연 대상자들을 보건소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거나 뭐 실습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는데 어떤 치료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는데 가정에 가면은 가정에 방문해서 만약에 금연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금연 지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자기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거나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모아놓고 할 때는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동아리가 돼서 서로 이제 응원하면서 방법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효과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가정방문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게 단점이라는 얘기죠. 유리한 단점이에요. 가정방문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를 교환할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단점이에요. 자, 70번에 가정방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가정방문. 네, 그래서 70번에 5번이에요. 자, 71번에 임신 중독증, 산정관리. 자, 여기도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거기 앞에 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71번 요거는 임산부 관리가 지역사회보건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 모성간호에서 나오기 때문에 앞에 똑같은 거 나왔다 그죠? 71번에 그래서 2번이에요. 자, 72번에 보건소 내 영유아 클리닉 애기들 이제 예방접종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과가 있어요. 업무가 아닌 것 영유아 클리닉. 자, 클리닉 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 거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앞에 거는 다 괜찮죠. 5번에 보면은 치료적 상담.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준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하는 일은 대부분 다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 치료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치료나 그 다음에 우리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것. 그래서 자, 아주 대표적인 해서는 안 될 분야가 치료와 마취예요. 마취. 이런 거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하면 몸에 안 의미로 유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3번.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영구피임 시술의 하나인 정관수술을 받는 남성에게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정관수술은 고환과 부고환에서 생성되고 만들어진 그리고 이제 성장한 정자가 정낭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사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관결착을 하면 자, 이거 우리 앞에서 우리 교과서 할 때 참 많이 했어요. 남성 생식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서 여기 양쪽이 고환이에요. 고환. 그 다음에 요 위에 부분이 양쪽 위에 부분이 부고환이에요. 부고환. 자,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도 했고 거기도 또 문제집 할 때도 했어요. 자, 부고환인데 양쪽은 똑같이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정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갖고 여기에 정낭이 있어요. 정낭. 이 정액이 생성된 정자를 포함한 정액을 저장해 놓는 정낭이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 방광이 여기 있어요. 그죠? 방광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요도가 이렇게 있어요. 요도. 그 다음에 전립선이 양쪽에 요 밑에 요도 입구에 이 방광 바로 밑에 전립선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쪽처럼 이렇게 있죠. 그 사이를 이 요도가 지나가는데 요 정낭에서 요 전립선 사이로 해가지고 사정할 수 있는 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요건 딱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일정 기간 동안 저장되어 있다가 만약에 성관계를 통해서 사정하면 이쪽으로 사정이 되고 요거는 물론 요도는 막히고 그 다음에 소변 볼 때는 얘가 열리고 얘는 닫혀 평소에는 얘가 닫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쓰죠.
그러는데 정관결찰술은 양쪽이 여기 생성이 돼서 여기 정강으로 가서 저장돼서 이렇게 이제 배출되는 요 길을 요걸 잘라버리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묶어버리죠. 그걸 정관결찰술이라고 해요. 자, 이게 정관이니까 이 정관을 잘라가지고 묶어서 이 생성된 게 여기 정강에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성 호르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양쪽이 다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여기 가갖고 있는 정강에 저장된 정액이 대개 성관계 1, 2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양이니까 이걸 잘랐다고 해서 바로 성관계를 하면은 피임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은 피임을 하고 적어도 한 3번까지는 피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 양쪽을 다 잘라놨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73번에 4번이에요. 결찰이라는 걸 끊는다는 뜻이에요. 74번에 자궁내장치, 루프죠. 루프가 그 여자들, 그러니까 뭐죠? 결혼한 여자들의 피임을 위해서는 가장 부작용이 적고, 또 뭐죠? 그 정해진 한 파트너만을 위하면 그 성병에 걱정이 없으면 제일 효과적인 피임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이 좀 읽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우리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많이 했죠. 여러 번 했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질이에요, 그죠? 질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자궁 경부예요, 경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난소예요, 난소. 난소고 여기가 이제 나팔관이에요, 나팔관. 나팔관인데 이게 전체 다 나팔관이에요. 난소와 자궁 체부를 연결하는 이 관이 나팔관이에요. 아까 우리 정관이죠. 나팔관 혹은 난자가 지나간다고 해서 난관, 난자를 받는다고 해서 수란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남자들은 정관을 이렇게 끊었지만 여자들은 난관을 이렇게 끊죠. 잘라버려서 연구 피만 하면 이렇게 자는데 지금 난자가 이렇게 커갖고 배란이 돼서 여기서 기다리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들어온 정자가 여기서 만나서 나팔관에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이 돼갖고 이 수정란이 여기 와서 착상을 하는 거예요. 자궁정, 자궁천정에. 그래서 착상을 하는데 이게 피임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루프, 자궁내 장치는 여기에다가 일정한 물질이 들어있는 이렇게 또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약간 T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모양은 아직 있지만 어쨌든 여기다가 실을 이렇게 달아가 나중에 꺼낼 수 있게 했고 여기다 넣어놓으면 얘가 이렇게 어떤 물질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서 타가 나가서 이게 수정란이 여기 붙지를 못하게 착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상 방해라서 부작용이 제일 적고 만약 임신을 원하면 이건 일시적인 피임법이니까 이것만 빼면은 산부인과 가서 넣어야 되고 빼야 되는 거예요. 빼서 바로 임신하면은 제일 부작용이 적죠. 그리고 여기에 미세한 어떤 떨림이나 입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생리량이 증가하는 것 외에는 큰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기혼 여성들한테는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자궁내 장치죠. 기혼 여성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를 기혼 여성이라는 건 이제 분만을 했다는 가정하에서요. 경상부. 자, 이제 미산부들은 아직 아기를 한 번도 안 낳은 사람들은 오랄
모랄필이라고 이렇게 먹는 약이 더 효과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74번에 2번이에요. 2번.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미세한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4번에 2번이에요. 이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남성용 콘돔이라든지 여성용 패설, 이런 여성용 콘돔이 패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쓰죠. 자, 74번에 2번, 75번에 경영실에 근무하는 경우에 업무로 틀린 거. 자, 건강 문제에 대해 3번에 보면 건강 문제에 대해 상담하는 거 이런 건 아까 치료적인 거죠. 그래서 3번이겠죠. 자, 76번에 틀린 게 3번이에요. 76번에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한 1차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는 예방 차원이에요. 예방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건강 유지 증진 활동, 건강 유지 증진 활동은 전부 1차 보건의료예요. 그래갖고 2차 보건은 여기, 그러니까 우리 했는 것 중에 1차 예방,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 하죠. 근데 1차 예방은 그야말로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거예요. 2차 예방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 다음에 1차 예방은 건강생활 습관이에요. 건강생활 습관 실천.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재활이죠. 기능 회복이에요. 기능 회복. 가능하면은 기능을 최상,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이 국민 건강을 유지 증진을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이 국민 건강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요거 1차, 2차, 3차 예방을 통해서 국민 건강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민 건강 관리. 자, 그래서 지금 1차 보건의료의 조건으로 이게 진짜 1차 예방이에요. 요거 전 주민들의 건강 유지 증진 사업이죠. 자, 지역보건 의료 수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된다. 지역보건 의료 수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된다. 자, 요게 조금 애매하면 넘어가 봅니다. 제일 자기가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딱 하면 돼요. 하나만 딱 고르면 돼요. 선다의 문제에서는. 자, 주민의 건강을 위해 보건사업만,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그랬죠. 우리 선다형에서 변별도와 오답 매력도를 높이는 그게 한정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건 틀리는 답이에요. 변별도와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한정사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보건 사업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업도 발전해야 되죠, 당연히. 자, 의료 제공기관의 접근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병원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너무 멀면 안 되죠. 자, 범국가적 사업으로 동시에 개발 제공돼야 된다. 이거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죠.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딱 봐서 지연 주민들에게 했는데 지역 주민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이 가능한 1차 보건이라니까 그게 우리가 1차 보건의료는 국민 누구나 다 어떤 국민이든지 아무리 지역에 상관없이 아무리 농촌이나 어디라도 누구나 다 접근성이
우리가 가까이 내가 급할 때 그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보건의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아, 국민이니까, 똑같은 국민이니까. 그 다음에 용이성을 해갖고 내가 너무 비싸면 안 돼요. 내 형편에 맞춰서 나도 어디서든지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접근성, 그 다음에 대신에 그 지역사회 자체에 맞춰야 돼요. 지역이 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77번에 보건의료 전달 측에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아닌가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자, 1차 보건 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1차 보건 의료는 우리가 뭘 포함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개발을 포함해요. 지역사회 개발. 그러니까 우리 그 지역 주민이 건강 유지 증진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뭐 그 기생충이 드글드글하는 강물을 떠다 먹는 것도 그 혜택이 있는 그 가능한 데만 하고 그 강물도 없어가지고 수순이 걸어가서 흙탕물을 퍼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질병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려면 그런 지역사회 개발,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 시설이 돼야 되고 도로 포장도 돼야 되고 호흡기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개발도 이 1차 보건 의료에 속할 만큼 1차 보건 의료는 이 생활 수준 자체가 다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포함한다는 거죠. 우리 건강 증진하기 위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 연장해서 그러니까 이 건강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을 할 정도로 포함될 정도로 1차 보건 의료. 자, 1차 보건 의료는 아주 광범위하다는 얘기죠. 1차 보건 의료. 여기서 우리가 그 의학 이런 간호학 전체적인 그 범위가 그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 보건 의료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질병 예방하고 수명 연장하기 위해서 이런 그래가지고 건강 유지 증진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 그래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아닌 것을 예방해야 된다는 게 치료 중심 아니죠. 그 치료 중심, 그러니까 이게 왠가 1번이 왜 배경이 되는가 하면 1차 보건 의료가 대두된 배경이 되는가 하면 병이 생겨서 치료를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생기기 전에 예방사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차 보건 의료가 대두가 됐죠. 자, 노인 인구 증가는 상관이 없죠. 노인은 늙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예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질병 예방 가능해야 되니까 노인이 늘어나서 노인 인구 증가는 이미 수명이 연장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결과가 된 거니까 원인이 될 수도 없죠. 우리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보건 의료 사업을 하는 거니까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77번에 2번이에요. 노인 인구는 우리가 수명 연장이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수명 연장된 상태에서는 1차 예방의 필요성이 적어지죠. 1차 예방을 위해서 1차 보건 의료를 많이 하니까 수명이 연장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7번에 2번 대두된 배경이라는 것은 그걸 시행하는 원인이 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자, 78번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개념, 자, 질병이 없는, 불구가 없는, 자극이 없는 유전적 환경으로 안녕한 상태, 유전적 환경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정한 상태. 자, 우리 여러 번 얘기가 됐어요. 그죠? 우리 문제집, 꼭 문제집 풀이할 때 여러 번 얘기가 됐는데 뭐예요? 우리 선다형 문제에서는 1번, 2번, 3번, 우리 오지 선다형이니까 5번 이렇게 있으면 1번에는 A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A와 B이다. 3번은 A와 B와 C이다.
그 다음에 4번은 A, B, C, D이다. 그 다음에 5번은 A, B, C, D, E이다. 이렇게 했으면 어느 게 정답일까요? 당연히 5번이 정답입니다. 포괄적이고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A 틀린 거 아니에요. B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장 맞는 걸 찾는 거예요. 선다형 문제에서는. 그래서 제일 포괄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WHO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유전적으로 안녕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죠? 그러는데 5번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웰빙한 상태 해서 그게 그 잘 있는 상태, 안녕한 상태. 그래서 웰빙 해서 이거는 잘 지역하면 잘 존재한다는데 어쨌든 안녕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안녕한 상태, 잘 존재, 웰빙한 상태 이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8번에 5번, 79번에 포괄수까지. 자, 포괄수까지는 질병명에 따라서 이것도 뭐 하려면 1시간 있어 걸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 우리 의료비를 계산하는데 내가 의료를 받고 의료비를 계산하는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해니멀수까지 해서 한 가지 주사 뭐 10,000원, 그 다음에 그 드레싱 5,000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질병 전체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질병명에 따라서 그 우리 충수돌기염에는 만약에 그 건강보험에서 100만원 준다고 그래요. 만약에 그러면은 열흘을 입원시키든 하루를 입원시키든 어떤 수술을 하든 무조건 100만원밖에 안 줘요. 그게 포괄수까지예요. 질병에 따라서 수가, 다시 말하면 치료비를 정해놔요.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어요. 그죠? 뭐 분만이라든지 충수돌기염이라든지 하는 게 몇 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해니멀수까지 했을 때보다 훨씬 의료비가 싸게, 의료비가 좀 효율적이죠. 싸고 그 다음에 그걸 심사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 가지에 대해서 행위별로 제공했을 때는 이 주사가 정말 필요한 주사였나, 타당한가 심사해야 되고 그 비용을 또 다시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훨씬 경제적이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예요. 79번에 2번, 80번에 감염 차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죠? 보균자는 현재 자기는 병에도 안 걸렸고 증상도 없으면서 균만 가지고 퍼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되죠. 환자는 아예 격리를 시키는데 증세도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균이 있는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위에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81번에 그래서 80번에는 3번이에요. 그죠? 자, 81번에 만성질환의 역학적 특성. 자, 이완 기간이 짧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은 오래 앓는 병이에요. 오래 3개월 이상. 뭐 어떤 기준은 6개월도 하긴 하지만 되게 3개월 이상 오래 앓는 병을 만성질환이라고 그래요. 이완 기간이 길죠.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 그러니까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만성질환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이런 거는 한 번 생기면 되게 퇴행성,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생기면 거의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조절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지 않게 해서 수면껏 살 수 있지만 완전히 처음처럼 만들 수는 없어요. 병이 생기기 전까지 완전히 돌려놓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병을 앓는 기간에 한 번 생기면 되게 평생이 가요. 그죠? 그래서 유병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그걸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발생은 한 번 발생하는 거죠. 내 평생 동안에 고혈압은 한 번 걸려요. 그러면 그걸 평생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고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아야 되죠. 만성질환은. 자, 81번에 2번입니다. 82번에 자,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선진국들이 속하고 우리나라도 여기 속하죠.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가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자, 인구 피라미드를 그릴 때 이렇게 인구 피라미드이 이렇게 해서 이건 연령이에요. 그죠? 세로축은 연령이고 5세 간격으로 연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 숫자에 따라서 뭐 1000 할 수도 있고 100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남자는 5세에서 남자가 몇 명인가, 10세까지 남자가 몇 명인가 이렇게 그리면 밑에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래서 위에 나이 많은 인구가 많고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인구가 이제 좀 많고 이렇게 밑에 갈수록 좁아져서 14세 이하가 적어지는, 65세 이상보다 이렇게 적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게 항아리 밑으로 좁아졌다고 해서 항아리형이라고 하는 거죠. 인구 피라미드에서요. 그래서 82번에 4번이죠. 그다음 83번에 부양비. 자, 부양비. 이 부양비를 보면 부양이라는 건 먹여 살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가 하면 자, 생산인구라는 게 뭔가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생산인구가 15세에서 64세. 자, 15세에서 64세를 그 생산인구라고 하는데 그 생산인구가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먹여 살려야 하는 14세 이하. 자, 이하. 이게 14세 이하, 생산인구가 14세 이하를 이제 먹여 살려. 여기서 여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유년부양비라고 해요. 유년부양비. 소년부양비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들만 해당이 되니까 유년부양비. 요거는 생산인구분의 14세 이하. 그 다음에 여기 64세까지니까 65세 이상 인구. 요거는 빼고 요 생산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노년부양비예요. 노년부양비. 자, 그래서 자, 노년부양비인데 자, 여기서 아무래도 이 전체 이만큼 인구보다는 요 인구가 작고 그 다음에 요 인구가 작아요. 그 다음에 요 인구보다는 요 인구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나누면 0.0000 얼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0.0000 몇 퍼센트 혹은 몇 명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이 숫자의 차이에 따라서 100을 곱하기도 하고 1000을 곱하기도 하고 10만을 곱하기도 하고 모성사망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적으니까 10만을 곱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0.00 나누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은 100명당 이 생산인구 100명당 이 부양하는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두 개를 더하면 총부양비라고 합니다. 총부양비.
자, 총 부양비는 생산 인구, 다시 말해서 15세에서 64세가 14세 이하와 64세 이상을 한 사람당 몇 명씩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100명당, 이 생산 인구 100명당 몇 살이니까, 그게 이제 부양비, 총 부양비예요. 요쪽만 딱 하면 민원 부양비, 요쪽만 딱 하면, 여기에서 요것만 나누어갖고 100을 곱하면 노년 부양비가 되고, 이쪽에서, 여기에서 요걸 나누어가지고 100을 곱하면 노년 부양비 되는데, 요 두 개 합하면 총 부양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83번에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 84번에 의료기관이 아닌 건 보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보건소는 국민건강유지진진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 아주 기초적인 의원에서 하는 것 정도의 의료인은 하죠. 자, 84번에 2번, 85번에 자격인정은 3번입니다. 그 다음 86번에 자,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요거는 우리 정신보건법에 있는데, 정신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요런 거는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찾는 거예요. 1번에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죠. 국민 누구나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사는 것과 같이 당연하죠.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랑 가능한 자유로운 환경이 돼야 되죠. 당연하죠.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는 있던 이유로 차별하면 안 돼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겠죠. 당연히 강제적 입원이 이루어지는. 그건 이제 자기가 아주 병이 위중할 때는 보호자 2사람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86번에 5번, 87번에 자, 비밀누설.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의 종류는 환자가 비밀이라고 생각하면 다 비밀입니다. 병원에서 이런 얘기들 중에. 자, 88번에 국강보건법 제6조에 명시된 국강보건사업 기반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국강보건사업에는 전체 우리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5번에 다문화 이런 거는 따로 안 해요. 따로. 다문화는 똑같은 국민이니까. 자, 88번에 5번, 89번에 혈액관리법상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자, 혈액이란 인체에서 제일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아니에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및 혈장, 모든 혈, 모든 피, PM 그대로 피, 그게 혈액이에요. 자, 89번에 1번이 틀렸죠. 자, 90번에 요거는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게, 그게 지금 3종 법정 전염병, 우리 법정 감염병 중에 1종, 2종, 3종 이렇게 4종, 5종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간헐적으로 하는 거는 결핵이에요. 결핵인데, 요거를 다른 걸로 고쳐갖고, 이제, 수정내가 있던데, 그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요 번호로 부는 것만으로 지나갑시다. 자, 91번에, 기초체험법 할 때, 기초체험법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달 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움직이면 열나니까 움직이기 전에 체온을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되게 일정해요. 이거 기초체온은 왜 하는가 하면은 피임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임 혹은 임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배란위를 알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배란위. 그래서 다음 생리 시작 첫날부터 이렇게 소급하면 거꾸로 오면 14일 전에 배란이 돼요. 근데 다음 생리 시작일을 내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쯤 되면은 기초체온을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체온을 재면 이 전제가 뭔가 하면, 자, 내가 이제 아침에
움직이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움직이기 전에 똑같은 체온기로 똑같은 방법으로 체온을 재면 뭐 36.5도 같은 같이 나갔어요. 그런데 배란이 되면 1도 정도, 0.5도에서 1도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생리가 시작되면 1도나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져서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초 체온을 쭉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은 0.5도에서 1도씨는 굉장히 높아요. 그죠? 1도가. 굉장히 이게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계속 측정하면.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면 이렇게 해서 요날 이제 배란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배란이를 알아서 이 날과 전 3에서 4일, 그 다음에 후 3에서 4일 동안 요거는 이제 가임기 굉장히 임신할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기간이니까 피임을 하든 임신을 하든 이 배란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배란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지금 얘기하는 기초체온 측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열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91번에 4번이죠. 자, 92번에 시범 교육 할 때, 자, 고려할 사이, 아니, 보건교육 하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시범교육은 대표적인 시범교육이 뭐,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그 애기 목욕하는 방법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시범으로 보여주고 자기가 직접 실습 회복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주사법 교육한다 그러면 주사법 같은 것도 시범 보이고 그 다음에 실습 해보고 해야 되죠. 자, 가장 최근 좋죠. 중요한 부분 반복 연습. 그래서 당연히 5번이에요. 사람이 많으면 자기도 실습 한번 해볼 기회가 적어지고 보이지도 잘 않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멀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5번이죠. 자, 93번에 자, 상담을 할 때 1대1로 상담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교육이에요. 상담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상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맞고, 그러니까 이 신뢰가 형성이 돼야 말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는 것은 대상자가 말을 해야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뢰가 형성돼야 돼요. 신뢰. 그 신뢰를 형성하려고 그러면은 잘 들어줘야 돼요. 경청을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이 사람이 말을 하지, 듣지도 않는데 말을 하겠어요. 상담하는 거는 1대1 교육 방법이에요. 교육 방법 중에 경비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어서 드는 단점이 있지만 대신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 비밀 유지가 필요한 보건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뢰를 형성해야, 보통 우리가 라포 형성을 그러죠.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 신뢰를 형성하려면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안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말을 안 하죠. 그리고 비밀 유지도 중요하죠.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마이크 대고 어디 가서 다 누설할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말을 안 하죠. 그래서 경청하고 비밀 유지가 되고 신뢰를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야 하라든지 비난하거나 혹은 어떤 일로 훈육이나 뭐 가르치려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훈육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들어주는 걸로 해서 이제 비밀 유지, 신뢰가 서로 형성돼야 상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3번에 5번. 다른 건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94번에 수익은 고온 환경에서 너무 뜨거운 데서 오래 일을 해가지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성 경련이라고 그래요. 열성 경련. 자, 경련은 우리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우리 지난 앞에서 했죠. 생리식염수,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 소금이 빠져나가고 수분과 전해질이 모자라면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원한 데 가서 이 졸인 데 풀고 좀 찬 소금물 먹고 쉬면 괜찮아져요. 그죠? 그래서
94번에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95번. 인간의 체온 조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온열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틀린 거 찾은 거예요. 온열 요소. 이 구름은 해당이 안 되죠. 이거 우리 환경인데, 사람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구름은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죠. 기온, 습도, 기류, 바람이에요. 4번은 바람이죠. 복사열은 이 땅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오는 열이에요. 자, 그래서 95번에 3번, 96번에 대기오염. 가장 잘 발생하는 기온 조건. 자, 이거는 기온 역전됐을 때 대기오염이 가장 심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5번이에요. 우리 제일 기본적인 중에 선나형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얘기했죠. 제일 기본적인 게 가장 긴 게 답이다. 근데 꼭 그렇진 않지만 가장 긴 게 답일 확률이 출제자가 했죠. 오답 매력도가 좀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다 맞으면은 그 시험을 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틀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답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도록 문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답 매력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왜 틀렸는데 하면 변별도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우리 한정사를 쓴다는 얘기 나왔죠. 뭐 항상 그렇다, 뭐뭐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이 왜 틀렸나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한번 보면 대기오염이 가장 잘 발생하는 기상 조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일 긴 거 하면 설명을 이게 아닌가 하고 맞는 걸로 설명을 하려면 길어질 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대지가 있고 이제 만약에 옆에 산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도시에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들이 있는데 건물들이 있어서 오염물질, 연기라든가 이런 이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오염물질이 막 나요. 나면 보통 이제 이게 이렇게 공중으로 오염물질들이 올라가면 이 바람 기류가 이게 이제 이동이 돼요. 그래서 희석을 시켜요. 희석. 연합이 해서 자정 스스로 깨끗하게 작용을 해요. 자정작용을 해요. 그래서 공기가 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깨끗하게 대도시에서 오염물질이 막 나와도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실어가 뿌려가 희석시켜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데 어떤 날 기압이 탁 낮고 이게 탁 가라앉은 날, 이게 착 가라앉은 날은 여위에 이게 바람이 없고 이럴 때는 이게 여위에 오염된 공기가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어서 열섬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여가 바람이 없고 그런 날이니까 특히 바람이 차면 눈이 왔다거나 얼음이 얼었다거나 여기가 차지면 우리 원래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저기 아프리카에 가도 제일 큰 산은 열대지방 적도 근처에도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래서 이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기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지죠. 높아지는 게 낮아지죠. 낮아지는데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보다 여기가 기온이 높았어요. 낮았죠. 제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는데 위에가 낮았어요. 그지?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이 낮아졌는데 이렇게 얼음 얼고 차갑고 가라앉은 날은 거꾸로 돼서 여기가 차갑고 위에는 열섬을 형성해서 바람이 없고 이런 날은 여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기온이 거꾸로 됐다, 역전됐다 하는 거예요. 자, 보통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그래서 도시에서도 이렇게 막 열이 발생해서 올라가도 바람이 희석시켜서 여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
근데 바람이 없고 기압이 탁 낮은 날 이렇게 탁 가라앉아 있으면은 오염된 공기들이 올라가서 여기 딱 막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열섬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얼기까지 했다면은 여기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여기가 높아지고 여기가 낮아져서 기온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온 역전이에요. 자, 96번에 5번, 97번에 자, 부패하는 거는 단백질이 상했을 때 부패했다고 그래요. 이건 외우는 거예요. 자, 4번, 98번에 그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4대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게 생명보험을 주고났어요. 나머지 4대 보험은 우리가 상가 있을 때 자기가 소득이 없을 때를 보장해 주는 거죠. 생명보험은 주고났어요. 자, 죽고 나서 다른 가족들한테 주는 거예요. 2번. 자, 99번에 그 환자나 사람 수에 따라서 사람 수는 머리수예요. 영국이나 연방국가에서 하는 그 국가에서 의료비를 제공하는데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걸 인두제라 그래요. 2번. 그 다음에 100번에 자, 산업피로.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일하다가 근로자로서 일하다가 너무 피곤해졌다는 얘기죠. 과로 피곤해졌는 거예요. 예방하기 위해서 틀린 거. 자, 휴식 시간 쉬면은 필요하지 않겠죠. 과로하지 않겠죠. 유해인자 개선. 그 다음에 작업 공부, 작업 자세를 인체공학적으로 좋죠. 과중한 육체노동의 부담을 경감한다. 다 좋죠. 근데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대 공부를 심하게 이거 벌써 말 자체가 히트가 교대 공부 시킨다는 일을 너무 열심히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입니다. 자, 이상 1회 수고하셨습니다.